왜 아오지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보세요. 아오지는 왜 아오지가 됐느냐? 요즘에 우리 그 말 줄이는 거 많이 쓰죠. 무슨 초딩, 예, 고등학교는 고딩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다 안 부르고 뭐 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쌤 하면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 쌤 하면 무슨 쌈싸러 온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오지는 왜 아오지가 됐느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제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살기가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지 마시라. 그래서 오지가 됐다 그럽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요, 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는 지옥에 대해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요?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오늘도 지옥철을 타고 뭐 지하철 뭐 이런 건 있던데. 네,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에 이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에는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김씨 일가의 호화 생활과 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많이 침해를 하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저는 고향이 평양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평양인데 제가 11살 낮을 때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더니 양강도 상수군 간동리로, 양강도로 간다고. 양강도는 어디에 있는 돈지 혹시 아시는 거예요? 아시나요? 몰라요? 어떤 걸로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이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막 북한 강의하면 잘 안 듣더라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 능력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일단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관심이 북한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제 취업 어렵나요? 어렵죠? 예. 남한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 시작 상태에서는 취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죠?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뭐 민주화도 했고, 이게 무슨 혁명을 해야 되나?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는 공정사회? 그거? 될까요?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내가 획기적인 답을 구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사는 거죠. 맞나요?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아는 자가 뭐예요? 아는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강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경원대학교를 다니면서. 그쵸? 양강도는 어디에 있냐면, 양강도는 여기 지금 지도가 마침 나왔네. 여기에요, 여기. 백두산. 네? 백두산을 이제 갖고 있는 도시. 그리고 이게 원래 양강도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함경남북도, 뭐 황해도, 그 다음에 평안남북도,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뭐 이렇게 있었죠. 전라남북도, 동상남북도, 뭐 이렇게 있었죠. 우리나라가 원래 뭐예요? 팔도? 조선 팔도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6.25 전쟁 때,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이 갈리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약간의 컴플렉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의 개수가 좀 많아야 남한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1958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강도하고 자강도라는
새로운 도를 신설을 하는데, 그 양강도는 옛날에 함경도 지방의 삼수와 갑산 지방을 중심으로 이 도를 개편을 해요. 그래서 부산을 끼고 압록강을 끼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강도라는 걸 또 새로 하나 만드는데, 이 자강도는 어디냐? 그 예전에 평안도 지방의 일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과 함경남도 지방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이 자강도를 또 만들어내요. 자강도가 이쪽 아래 지방으로 해서 이쪽은 양강도고요. 이 자강도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는 이제 두 개의 도를 새로 신설을 하죠. 그 이후에도 이제 행정교 개편을 많이 해가지고 뭐 특별시도 이제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강도와 자강도 이렇게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 출생했는데 전혀 먹다가 갑자기 그 양강도로 추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나중에는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있나요? 뭐예요? 어떻게 있어요? 나중에는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몰라요? 또 모르고 어떻게 해? 그런 것도 많이 알아야 요즘에 말빨 시대 아니에요? 말빨? 그렇죠? 심각한 얘기를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사람 왜 성공하죠? 맞나요? 그런 거 심각한 얘기를 재미있게 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유행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구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그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사는 거 같아요. 네. 그 왜 그런 말이 왜 나왔냐? 그런데 이제 나는 죽더라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삼수갑산 치면 그게 나와요. 그 말이 왜 나왔냐? 거기 가면 사람들 안 나온 사람이 별로 없대요. 정변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추방을 갔어요. 추방을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혁명화 구역이에요. 혁명화 구역. 여기는 지금 정치원 수용소라고 그러죠. 이거 여독 수용소 찍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혁명화 구역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 정말 지옥이에요. 가니까 전기불도 없지, 어디든지 가려면 걸어가야 되지, 계속 작업계랑 일만 시키지, 공부보다는 일을 더 많이 시켜요. 그리고 거기 거기를 이제 아버지들은 맨날 민산에 가서 일하니까 한 6개월 동안 집 바깥으로 산에 가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공포의 대상이 어디야? 이게 집단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까봐 제일 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작업계 나면 없어져요. 없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고 정치범 감옥 있잖아요.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아요.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 체제를 비판하겠거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서 뭐가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엔 아무리 찬양해도 상관없더라고. 그렇죠? 북한에 가서 막 대통령까지도 막 그래서 그때 만경대 거기에다가 막 썼는데 무슨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행복의 전당? 그렇게 썼더라고.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동경 찬양하는 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접하는 자는 무조건 정치범. 그리고 남한으로 망명하는 자, 우리같이 탈북자들 있죠. 정치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또 아무 이유도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간부한테 잘못 걸렸다.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성이 이제 어느 직장에 서북당 부서라는 직책이 있어요. 당감부죠. 그 사람이 상당히 좀 바람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을
거기 있는 젊은 여성들을 상당히 많이 성폭행을 했는데 이 여성을 폭탄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만이 잘못 보였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상당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류로 이 여자가 무슨 말 잘못했다는 걸 꼴려가지고 올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정치범 취직을 한 거예요. 정치범을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이유도 모르고 하여간 18년을 감옥에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하도 바람을 많이 피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말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명한 하나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가 잡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진술서에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그 무죄 속박이 됐는데 25살에 잡혀간 사람이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거의 그 외모를 보면 한 60대 이상인데 그렇게 그 망가져가지고 나왔죠.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출판에서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누가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말반동이었죠. 말 잘못했다는 걸 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가요. 이제 북한에서 90년대 초에 그 육군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육군난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약간의 군부 쿠데타를 실행한 건 아니고 군부 쿠데타를 이렇게 계획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쿠데타 하기 전에 일망타진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의 일가 친척들은 그 사람이 자기 친척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범 시험에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황장엽 선생님 여기 망명하셨잖아요. 그분의 강대된 무슨 8천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8천 이런 사람들이 황장엽 선생님 자기 친척인지도 몰랐는데 수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수용이 되어 있느냐? 5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그 다음에 정치범 교화소가 있는데 이건 한경부터 청진에 있는 수성이라는 그 지역에 있어요. 거기서 뭐를 만드냐면 자전거를 만들어요. 갈매기 자전거라고 만드는데 그 갈매기 자전거는 품질이 진짜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난 그 정치범 감옥에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그 이름이 들어간 시계 있잖아요. 명함시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대통령이 시계를 저도별로 감당 안 받지 않고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그 이름 들어간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름 들어간 시계 그거 받으면요 정말 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무슨 시계를 가지고 가냐면 그 스위스에서 나오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를 이제 거기다 이제 이름을 써서 주는데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계 유리 있죠. 유리를 정치범들의 이 피부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가는데요. 예, 유리를 이렇게 그 겉면을 매끈매끈하게 그래서 그 시계 유리를 이 몸에다가 이렇게 간대요.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수성에 있는 정치범 교화소 거기에서 나오는 갈매기 자전거는 북한에서 품질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제 그런 교화소들이 있고 여기에는 30만 명의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이 끌려가서 재판도 없이 이제 강제로 수용이 돼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북성 제일교포예요. 북성 제일교포인데 그분은 이제 의학대학을 졸업했고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근데 우리 추방 때 같이 추방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왜 추방을 가느냐?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그 저청년계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북한 공작원이었는데 이중간첩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스톤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락나랑 한다고 해서 그 연락책을 피스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했는데 이중간첩이라는 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북한의 정치범 강도에 잡혀